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세상 해석에 가까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세상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나 혼자 바꿀 수 없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관조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가 부대끼고 살아야 할 세상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사의 출처는 이코노미스트 6월 6일호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의 재미를 느낀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사와 함께 실려있는 사진입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쪽 사진을 보면 재미있는 문구들이 보입니다. If the rich, capitalism is cooked, freeze the rent.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한 구호들이죠. 부자들을 잡아먹어라, 자본주의는 끝났다, 임대료를 동결하라.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또 새로운 문구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뜻은 크게 다르지 않네요. Tax the billionaires.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보면 사진 속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아도 기사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등장한 가장 큰 얼굴은 2025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란 맘단이죠. 기사에서는 또 재미있는 표현도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제가 이번 타이틀로 잡은 표현이기도 한데요. Courage and socialism, not because all its adherents are young or because it is new for young people to lean leftward, but because it is the brand of leftism made for the TikTok era that today's young revolutionary support. 이를 지세대 사회주의라 불러봅시다. 지지자 모두가 젊어서도 아니고 청년들이 좌파 성향을 띠는 게 새로운 일이라서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젊은 혁명가들이 지지하는 틱톡 시대의 맞춤형으로 제작된 좌파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이번 기사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세대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래 배경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되게 요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뻔한 질문인데요. 요즘 실물 경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물론 이것도 양극화의 문제라서 버는 곳은 또 매우 잘 벌고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코스피나 수치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젠지 소셜리즘 from 조란 to 잭 and beyond. 조란에서 잭까지 그리고 그 너머로 이어지는 지세대 사회주의라는 타이틀입니다. 부제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The world's leftists are embracing a new set of economic ideas. 전 세계 좌파들이 새로운 경제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해당 기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지에 실린 기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종 사회주의 출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분명하게 다시금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말이죠. 기사의 논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기사는 민주주의 세계 전역에서 지지자를 모으고 있는 일명 지세대 사회주의 현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뉴욕의 신임 시장인 조란 만다니 말이죠. 기사의 이미지와 제목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죠. 조란 만다니뿐만 아니라 몇 명의 정치인들을 더 언급하는데요. 캐나다 신민주당의 에이비 루이스, 영국 농색당의 잭 폴란스키, 독일 좌파당의 하이디 라히니에, 그리고 불복하는 프랑스 정당의 장링 맹랑숑이요. 이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공약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맘다니 시장은 뉴욕 아파트 임대료를 동결하고 필수 식료품을 저렴하게 파는 시가 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열고 5살까지 보편적 무상교육을 제공하자고 말합니다. 캐나다의 에이비 루이스는 캐나다 전역에 공공식료품점을 개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영국의 잭 폴란스키는 임대료 통제와 청년에게 무료 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합니다. 독일의 하이디 라이히넥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등록금 및 수수료 폐지를 주장하며 프랑스의 장링 멜랑숑은 기초식료품 가격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합니다. 즉 이들의 요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The new socialist thus wants the state to dictate the prices of many goods and services, especially essentials such as food and rent.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가 많은 상품과 서비스, 특히 식료품과 임대료 같은 필수재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 가지 예시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1951년생인 프랑스의 장링 멜랑숑의 경우 내년 대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그의 첫 번째 대선 도전이 아닙니다.
무려 4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지난 22년도 대선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1차 투표에 1, 2위만이 결선 투표에 오를 수 있는 프랑스의 대선 시스템상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한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 굳이 젠지 소셜리즘, 그러니까 G세대 사회주의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의 사회주의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만든 걸까요? 기사에서는 사회주의의 변화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조성되었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을 국유화하고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관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07년에서 2009년에 발생하였던 금융위기 나타난 사회주의는 또한 다릅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노동자를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직원 소유의 협동조합을 만들고 친환경 기술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친환경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등장한 G세대 사회주의는 이와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지난 3월 캐나다의 신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에이비 루이스의 인터뷰에서 바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Of course, we can already hear the howls from the establishment, but how will you pay for all this? Well, let's remind them this country is a wine Chanel's. We can have nice things. 그의 발언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벌써부터 기득권층의 반발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자,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시다. 이 나라는 부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주의의 호소의 중심이 공공의 이익과 관념이 아니라 대중의 철저한 개인적 이익으로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즉, 생활 밀착형 정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내 월세를 낮춰라, 내 고지서 요금을 깎아라, 무료 버스를 달라, 내 일자리를 지켜라. 이런 단순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에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기후변화나 인종 문제,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아닌 인플레이션, 주거, 그리고 노동에 대한 불안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더 날것의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PC적 담론들이나 집단주의적 문제 또한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광범위한 대중적 증세를 고려했던 과거의 사회주의와 다르게 초부유층에 집중된 증세를 주장합니다. G세대 사회주의에서 명백하게 주장하는 것은 나 먼저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Gen-Z socialism is me first doctrine. G세대 사회주의는 자기 중심적 교리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사회주의 성향은 덜해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기사의 통계를 참고해보자면 자신을 극도로 진보적이라고 설명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2018년이나 2020년에 비해서 2025년에는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주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율 또한 감소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주의나 이념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인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내비게이터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3명은 기업의 탐욕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1월 44%에서 2024년 1월 조사에서 59%로 큰 폭 증가한 수치인데요. 유럽의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2가지의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기후변화, 실업, 이민에 대한 우려의 비율은 감소하고 되려 주거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기사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In the 2020s, an unprecedented chasm has emerged between the economy on paper and the economy as lived experience. Even as the rich world enjoys low unemployment, recorded real household incomes, and soaring stock markets, people have rarely been so gloomy. 2020년대 들어 서류상의 경제와 실제 체감하는 경제 사이에 전례 없는 거대한 간극이 생겨났다. 부유한 선진국들이 낮은 실업률, 사상 최고의 실질 가계소득, 치솟는 주식시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다. 결국 현재에 대한 괴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렵게 표현할 필요도 없죠. The modern economy screws over anyone who's not on the Forbes list. GDP is larger than ever, and yet the rent is too high, lunch costs $28, and good work is hard to find.
현대 경제는 포브스 부자 명단에 오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쥐어짜고 있다. GDP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여전히 월세는 너무 비싸고 점심 한 끼는 28달러나 하며 좋은 일자리는 찾기 힘들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재미있는 분석을 덧붙입니다. 바로 지세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비록 현재는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아이디어는 분명하게 퍼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파 정부 또한 이러한 지세대 사회주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세대 사회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주장을 기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경제 성장은 일반 대중에게 별 도움되지 않는다. 둘째, 복지 지출 비용은 전적으로 최고 부유층이 부담할 수 있다. 셋째, 주거부터 식료품까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은 국가의 명령과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신종 사회주의 주장에 대해 해당 기사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웁니다. 현재 신종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이죠. 자본주의에는 분명한 부작용이 있고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 기업이 인류 번영의 근간이라는 근본적인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즉, 오히려 시장을 충분히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구체적으로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이 일반 대중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제로섬 사고방식에 불과하며 이는 더 나은 결과가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모두에게 더 높은 세금을 요구했던 과거의 사회주의와 다르게 억만장자들이 내는 세금으로만 감당하는 공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금세 사유재산 몰수 수준으로 변질되어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요. 구조적으로 초부유층의 세금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합니다. 그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고 부유세를 피해 언제든 이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상속주의보다는 능력주의를 위주로 하되 더 광범위한 상속세 부과와 다른 자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편이 낫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AI 등 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적대감은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며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한 뒤 그 수익을 재분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 자본 소유권의 분산, 노동자 지원책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AI로 인한 노동시장에 생길 변화와 이익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AI를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투자와 일자리를 다른 나라로 떠나게 만들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임대료 통제에 대해서도 이는 주택을 새로 지으려는 동기 자체를 제거시켜 주택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요. 결과적으로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공급이 축소되고 결국 임대료가 더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차라리 저렴하더라도 주택과 인프라를 풍부하게 짓겠다는 풍요적 성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 대한 사뭇 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This is the best time in human history to be born, given record real incomes, high life expectancy, and low rates of extreme poverty. 사상 최고의 실질소득, 높아진 기대수명, 극빈곤율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인류 역사상 태어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이죠. 이러한 주장을 들으니 문득 떠오르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물론 꽤 예전의 책이긴 하지만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정확히는 그 책에 나온 재미있는 퀴즈가 떠오릅니다. 세계 다수의 인구는 어디에 살까? 저소득 국가, 중간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정답은 중간소득 국가입니다. 물론 해당 도서는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할까요? 데이터의 선별적 활용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책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있다는 메시지만 본다면 말이죠. 책에 나온 이런 메시지도 단순하게 본다면 어느 쪽으로든 점검해볼 이야기는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생각에 허점은 없는지 꾸준히 점검해라. 내 전문성의 한계를 늘 의식하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새로운 정보, 다른 분야의 새로운 정보에 호기심을 가져라. 그리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거나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례만 수집하기보다 내게 반박하는 사람이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와 다른 그들의 생각을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 훌륭한 자원으로 생각하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내 실수를 깨달을 때가 많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해요. 이러한 지세대 사회주의의 주장이 퍼져나가는 현상과
이 흐름이 어떻게 또 어디까지 흘러갈지 보는 것도 향후 관찰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면 찾아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